양양군청 공무원의 이른바 계엄놀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양양군은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중앙부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AI 헬스케어 중심 도시로 한 단계 도약을 꾀합니다. 2일 AI위원회와 AI 추진단을 출범하고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 관련 공공기관들의 강점을 살려 AI 기반 의료기술 개발과 도시계획에 속도를 내겠다는 보관입니다. 춘천시 동래면의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액화수소 충전기로 하루 최대 수소버스와 트럭 100대를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차 정비와 검사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정부와 지역의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한 다 보살펴드림 해피 700억 평창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확대와 고령자 복지주택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양군에서 발생한 한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감찰을 진행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양양군도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조직 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여러 명이 이불을 덮고 있는 동료를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양양군의 한 환경미화원 쉼터 안에서 이루어진 이불말이 폭행, 이른바 계엄놀이입니다. 7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자 재물이 필요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무 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미화원들이 거리에서 쓰레기 봉투를 청소차에 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출발하자 이를 따라가려다 마주오는 차량에 치일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수개월간 피해를 당한 공무직과 기간제 환경미화원 등 3명은 지난달 2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이를 토대로 최근 양양군청과 면사무소,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의 휴대전화와 CCTV 등을 확보해 증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고소장 내신 분들도 이미 조사는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어렵나요? 그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네. 비공개가 원칙이라 갖고 예. 어떻게 좀 저희가 수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양양군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엄중하고 심각성을 같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라도 저희가 한 명 한 명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양양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자제하고 또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양양군은 김진아 군수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불거져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피해를 입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장기 휴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행정안전부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양군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시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AI 헬스케어 중심 도시로 한 단계 도약을 꾀합니다. 2일 AI위원회와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의료기기 산업과 건강보험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강점을 살려 AI 기반 의료기술 개발과 도시계획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원주시는 내년 전담 조직을 신설해 미래 의료산업의 표준도시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의 미래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원주 연세의료원, 원주 미래산업진흥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11개 기관의 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원주시가 핵심 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를 AI 헬스케어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일 AI위원회와 AI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AI 전환 시대를 열었습니다. AI 헬스케어는 인공지능인 AI 기술을 의료와 건강관리 분야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거나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는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와 CT, MRI 영상을 분석해 암과 폐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치로 심박수와 수면, 활동량을 AI가 분석해 건강 상태를 예측해줍니다. 나아가 신약 개발에도 AI를 접목해 후보 물질의 탐색, 약물과 단백질의 상호작용 예측, 독성과 효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첨단 의료기기 산업이 집약된 원주가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입을 모읍니다. 원주시는 AI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의료기기가 들어오고 또 앞으로 글로벌 컴퍼니가 들어와서 AI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AI 추진단은 원주시 경제국장을 단장으로 AI 정책의 기획과 조정, 집행을 총괄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상설 조직인 AI 융합팀을 신설해 AI 행정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AI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원주시 도시계획 또한 재편될 전망입니다. 모든 게 지금 반도체와 맞물려 있고 모든 것이 AI 시대에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원주시는 모든 분야에서 다 발전할 수 있는 AI 대전환기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AI 추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지역 대학과 병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 등 AI 전문가 15명이 함께합니다. 앞으로 원주의 AI 헬스케어 산업은 대한민국 헬스케어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 동대면에 수소교통복합기지가 완공됐습니다. 수소차 충전부터 정비와 검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시설인데요. 친환경 교통전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동래면에 들어선 수소교통 복합기지입니다. 설치된 액화수소 충전기는 4대, 하루에 수소버스와 트럭 최대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난 7월 먼저 운영을 시작한 충전소에 이어 정비와 검사 시설을 포함한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공식 준공됐습니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된 수소교통 핵심 인프라입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로는 최초로 액화수소 충전소를 갖췄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존 기체수소보다 같은 부피의 약 12배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운송 효율이 높습니다. 또 기존 기체수소 충전보다 충전 속도도 1.5배가량 빠릅니다.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수소 충전소에 비해서 속도가 좀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버스 한 대를 충전하는데 약 5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리고요. 충전소뿐만 아니라 정비시설, 고압용기 검사소, 세차장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수소차 충전부터 관리와 검사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춘천시는 복합기지가 수도권과 강원 영동권을 잇는 수소교통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 물류와 상용차 충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소버스와 트럭 등 수소 상용차 전환에 꼭 필요한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도시교통의 친환경 전환도 한층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강원도 내 수소차는 모두 3,400여 대,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수소차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충전과 정비, 검사 시설이 한데 갖춰지면서 춘천이 수소교통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평창군이 정부와 지역의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한 다 보살펴드림 해피 700억 평창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평창군은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노인복지 기반을 확대해 왔으며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한 사업은 더 확대해 평창형 노인복지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여가를 지원하는 활력드림 246억 원, 의료건강관리 지원 건강드림 46억 원, 안전식사, 일상 편의를 제공하는 돌봐드림 459억 원 등 3개 분야에 모두 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노인회관을 올해 한 40여 개를 190개 넘는 그 노인회관을 올해 40개, 또 내년에도 한 40개 저희 국비 지원도 받고 있어서 모델링을 해서 여기 또 평창은 특히나 추운 곳이기 때문에 춥지 않고 또 보일러라든가 또 도배장판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깨끗하게 해서 평창구는 특히 현재 3,6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내년 4,000개까지 늘리고 장평, 진부 등의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과 치매 환자, 가족 대상 치매 통합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 가뭄 사태 당시 이뤄졌던 평창 도암댐 비상 방류가 최근 종료됐습니다. 강릉시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류수 배수가 지난달 23일 공식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릉시와 한수원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2001년 수질 문제로 중단됐던 도암댐의 비상 방류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9월 20일부터 도수관로에 담긴 물 15만 톤이 2달여간 방류됐습니다. 한수원은 비상 방류 과정 중 공급 밸브가 파손돼 단계적으로 긴급 조치를 실시했고 오는 15일까지 수리를 완료한 뒤 방류구 밸브를 전면 폐쇄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2일 태백 URL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시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태백 URL 사업은 국내 심층 지하 연구에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및 지하 안전성 평가 관련 기술을 검증하는 국가 핵심 연구시설을 조성합니다. 태백시는 연구시설 구축으로 직접 효가 1,738억 원, 생산 유발 효가 2,524억 원, 취업 유발 효가 1,660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 비용 대납을 요구하는 등 사칭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공무원이 개인 전화로 금품,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일 새벽 4시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횡성휴게소에서 주차된 2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운전석과 적재함을 태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일 납북 귀환 여부 인권 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허 의원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납북되거나 표류했다가 돌아온 어부 3,600여 명이 국가로부터 간첩협의와 불법 구금,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산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피해자 재심 지원, 보상 및 의료생활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습니다. 허 의원은 많은 피해자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국회 조속한 처리와 국가 차원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가 혁신도시 신평원 앞에 고속버스 중간 정류소를 신설해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중간 정류소는 원주 혁신도시에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기존 노선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해당 노선은 혁신도시를 출발해 신평원과 원주 기업도시에 중간 정차한 뒤 서울로 향하고 평일 첫 차는 오전 6시 13분에, 막차는 오후 8시 33분에 정차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